그동안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특검 도입에 주저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특검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죠. 그런데 이 특검을 하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의 상설특검법은 못 믿겠다며 성완종 게이트는 별도의 특검법을 따로 만들고 해외 자원비리 수사는 지금의 상설특검법으로 하자는 겁니다. 먼저 문재인 대표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공정성이 담보된 제대로 된 특검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특검이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귀국과 함께 약속했던 특검 수행에 대한 확답을 해야 합니다. 현행 상설특검법은 지난해 야당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왜 반대를 하고 나선 걸까요? 지금의 상설특검법은요,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 7명 중에서 야당 측의 인사는 2명뿐입니다. 특검 임명권자도 대통령이니까 결국에는 여당과 청와대의 의도대로 특검이 임명될 수 있다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은 환영한다. 하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특검을 선정하자는 문재인 대표의 투트랙 제안에 대해서는 도대체 특검을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반박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말도 들어보시죠. 우리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하자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문재인 대표의 특검 주장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특검은 그동안 야당이 선도해서 만든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주장하는 별도의 특검법을 또다시 만들자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의 공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여야는 특검 공방으로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이 갑작스럽게 특검 카드를 들고 나온 속내도 궁금해지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지금 안보라 앵커가 전해드린 대로 오늘 문재인 대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특검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비롯해서 제반 정치적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원 전 백석대 총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지금 말입니다. 예. 먼저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뭐 이 문재인 대표 이 특검 문제부터 잠깐 먼저 하죠. 이게 지금 결국은 투트랙 특검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해외 자원 외교는 상설특검법으로 하고, 그리고 이 성완종 리스트에 관련된 부분은 특검으로 하자. 예. 일단 그 투트랙 특검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특검이라고 하는 게 여야 간의 합의가 돼야 되는데 예. 지금 저렇게 특검, 상설 특검 말고 별도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거는 그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이 이제 청와대 전현직 실장이 있고 예. 또 친박 실세 홍수유 세 사람 있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그 상설 특검으로 잘 되겠느냐는 우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보다는 그런 걸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상설 특검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상설 특검법 자체도 작년 2월 달에 새정치민주연합 주도로 만들어진 법이라면은 그걸 먼저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저거는 단순 정치 공세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상설 특검으로 먼저. 그렇죠. 사실 뭐 논리적으로 보면 그게 맞죠. 특검법을 만들어 놨는데 또 다른 특검을 뭐 이건 무슨 특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붙이기도 힘들어요. 상설 특검 하나 있고 또 다른 특검을 뭘로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또 다른 특검도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면 할 수가 누구는 없는 슈퍼 거거든요. 특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새누리에서 그걸 찬성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실현 가능성이 그래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상설 특검으로 가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특별 사면 논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표가 글쎄 뭐 아주 정확한 워딩을 하질 않아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특검에 포함시켜야 되는 건지 그건 물타기라서 그건 빼자는 얘기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노무현 정권 하에서 실시된 2번의 특별 사면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근데 특검을 하려고 하면은 예. 여야 간의 조사 대상이 합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사면을 성완종 씨가 2번 받은 특별 사면을 포함할 건지 예. 또 여야 간에 어떤 사람을 넣을 건지 하는 거 조사를 뭘 할지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8명을 중심으로 하고 여야 간에 만약 합의가 된다면은 사면 문제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데 역대의 특검 이걸 쫙 보면은요. 사실 성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았습니까? 특검하면 그렇죠. 누군 그러더라고요. 특검했을 때 밝혀진 거는 고 안드레 김 선생의 본명이다. 예. 그거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우리 예? 특검이 도입된 게 아마 99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이후에 특검을 11번 했거든요. 예. BBQ도 있고 삼성 비자금 사건도 있고 대북 송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 11건 중에서 유죄로 판결받은 기소받은 건 3건밖에 없는 거예요. 8건은 효과도 없이 정치 싸움으로 끝났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이번 같은 거라도 특검 아니면 또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설 특검이 있으니까 그동안의 특검은 성과가 없었지만 이번에 생긴 이런 사안 자체가 중대하다 보니까 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면 상설 특검으로도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아니 그리고 사실 뭐 특검 한다고 해가지고 혹시나 해서 역시나로 끝나는 게 그렇죠. 여태까지 계속 그랬는데 예. 지금 물론 여야가 다 먼저 여당이 꺼냈죠. 특검하자고는 이번에는. 상설 특검 하자고 그랬죠. 그죠? 예.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예. 지금 이제 야당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밝혀지면 좋겠죠. 근데 사실 그거 밝혀지기 전에 전 이거부터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홍준표 지사 예. 홍준표 지사의 그 윤모 씨, 홍준표 지사 측근의 예. 윤모 씨 접촉 문제, 이완구 총리의 측에 예. 또 그 A모 씨 그 검찰 뭐 예, 사무국장인가 사무국장, 예. 그 접촉 문제 이런 것들이나 좀 궁금해요. 왜 그렇게 접촉들을 하려고 하시든지 지금 이 와중에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지사의 측근이 이제 돈 전달했다는 윤모 예. 씨하고 접촉했다는 사건을 보면요. 처음 이 사건이 났을 때 우리 홍준표 지사가 자기가 올무에 걸린 것 같다고 이야기를 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측근이 그 윤모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한 거 보면은 홍 지사를 올무에 걸게 한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고 측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군다나 전화해가지고 돈 준 거를 딴 사람이 보좌관이 받은 걸로 하자는 까지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 보면은 그건 돈 받았다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예. 홍 지사하고 가까운 측근이라면 사실 여부는 홍 지사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른 거죠. 예. 그 돈 주는 거 전달했다는 사람한테 그래 전화한 거는 증거인멸 내지는 그 회유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홍 지사는 회유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그리고 그 윤모 씨한테 전화했던 분이라는 분도 기관장님. 그냥 안부 전화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드러난 내용이 보면 단순한 안부 전화는 아니잖아요. 그게. 예. 누가 보더라도 저건 회유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 걸거부스를 만드는 사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참 보면 성질들이 좀 급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홍준표 지사가 자기는 몰랐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얘기는 당연히 믿어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이게 특검 얘기도 나타나는데 특검하면은 이게 검찰 수사가 좀 방해받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을 하게 되면 검찰 수사는 아무래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상설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준비 기간이 한두 달 필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특검의 이제 조사 기간이 맥시멈 120일로 돼 있는데 예.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표가 상설 특검 말고 다른 특검 하자라고 하는 거는 조사 기간에 지장을 안 받을 수 있고 더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가게 되면은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그런 속셈을 알기 때문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국정조사는 어떻게 보세요? 국정조사들 또 아니 예를 들면은 그 왜 특사 문제 같은 건 국정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여야 간의 입장이 하도 대적점에 서게 되면 예.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한쪽 주장 동의를 안 할 텐데요. 근데 요즘 보면은 뭐 혹된 말로 통치는 이사, 정치는 선전 그런 말을 하는데요.
마침 재보궐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정치권에서 너무 말 선전전에 너무 치중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조사든 뭐든 다 이게 정치 공세거든요. 그런 건 좀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전히 우리가 선거가 눈앞에 있어서 그런지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참 그 선거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김무성 대표가 그 저 광주에서 호남 총리로 언급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예전 거하고 좀 비교를 해야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지난 1월에 그 이 호남 인사를 총리에 발탁했어야 했다. 이거 가지고 새누리당이 막 지역 감정 발언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이제 김무성 대표가 호남 가가지고 호남 총리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문재인 대표가 그 발언했을 때는 우리 이완구 씨가 총리 맞습니다. 지명자가 됐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예. 지명자가 나왔는데 충청도에서 모처럼 지명자가 나왔는데 호남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도 또 새누리당 아하. 기회라 해가지고 차이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완구 총리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아직 후임 총리는 아직 예. 드러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김무성 대표가 호남 총리를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뭐 동서화합 차원에서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그때하고 상황이 다르니까. 좀 다르죠. 근데 총리는 그동안 우리나라 이제 관직들 주요한 자리를 사람을 차출하는 경우를 보면은 학계라든지요, 또 법조계, 그거라고 언론계 그런 데서 많이 뽑았거든요. 네. 관계. 근데 이번에는 좀 총리는 좀 폭을 넓혀가지고 예. 특히 도덕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람 중에서 부패 척결이라든지 이런 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뽑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뭐 솔직한 얘기로 관계, 학계, 언론계, 그 다음에 뭐 여기 빼놓으면 더 넓혀도 뭐 어디 해야 뭐 돼요? 시민단체도 있을 수 있고 종교 특정 종교인요? 종교는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죠. 근데 인사수석들이 있으니까 예. 평소에 사람 많이 찾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총리가 만들어지면 대통령은 정권을 줘야 되는 겁니다. 만기 친남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 사람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다 한다는 건 사실 실현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썼으면 정권을 주고 일을 맡겨보고 국정 철학을 같이 가야 되는데 요즘처럼 뭐 부처 국장까지 청와대가 인사를 개입한다 그러면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좋은 사람을 뽑으면 이분야말로 진짜 정권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한번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새로운 총리 뭐 지금 그 김무성 대표는 그런 얘기도 한 모양이에요. 그 일단 김무성 대표의 그 발언을 한번 직접 여기서 들어볼까요? 예. 박근혜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이완구 총리가 경선되게 되면은 그 자리에 전라도 사람 오면 총리를 시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정현 최고위원이 총리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예, 이정현 총리론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정현 최고위원을 딱 꼭 집어서 얘기한 건 그만큼 이정현 최고위원의 이 호남 내에 있어서의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뭐 유세장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예, 꼭 이정현 의원을 찍었다기보다는 이번에는 호남 출신의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표시한 거죠. 꼭 이정현 의원을 찍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이정현 의원이 있고 또 정성 후보가 있으니까 분위기 좀 띄우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 그렇죠. 근데 뭐 호남 총리도 좋고 다 뭐 충청권에서 다 총리가 좋은- 나와 다 좋은데 이게 참 진짜 사람 굴리기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이게 6번째 그러는 걸 겁니다 아마 현 그렇죠. 정권으로 3년에 6번째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람을 갖다가 꼭 자기 가까운 사람, 잘 아는 사람들만 뽑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진짜로 인재를 구한다면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가지고요. 평소에 자기하고 좀 멀다거나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해서 쓰면 그게 바로 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 뭐 여섯 번째 총리라고 하지만 그동안 나왔던 사람들을 보면 비교적 박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있거나 가까운 데 사람만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라도 좀 폭을 넓혀가지고 야당 쪽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또 제야 쪽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전 좋지 않나. 국민 화합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총리실이 거의 청문회의 달인실이 될 것 같아요. 이거 맨날 청문회 준비만 하다가 그렇죠. 3년에 6번을 이게 준비하게 생겼는데 이러면 그거 어마어마한데 문재인 대표요. 예. 문재인 대표는 지금 선거에서 야당의 힘을 몰아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뭐 야당의 힘을 몰아줘야 부패에서 이긴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문재인 대표 발언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투표를 포기하면 결국 부패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야당에게 힘을 몰아주셔야 투표가 부패를 이깁니다. 네. 아니 단정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선거 전략이겠죠? 야당 대표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아, 당연히 해야 될 그러니까 말이다. 오늘 이제 부재자 투표가 시작돼서 내일까지 하는데 예. 이번 선거 결과는 물론 뚜껑을 사전 열어봐야겠지만 투표제가 실시가 되니까요. 이제 여당에서 말하는 지역 일꾼론, 야당에서 말하는 정권 심판론 어디를 택할지는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알 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선택은 유권자 몫이지만은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유권자들이 하나 알아줬으면 하고 바라는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은 지역 일꾼론도 좋지만은 내가 되면 예산을 다 따오겠다, 예산 폭탄 주겠다 하는 거는 좀 고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전국이 일일 생활권인데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자기만 다 가져가면 옆집은 그럼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런 거 잘못된 거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우리 좀 우리 정치 수준을 우리 국민들이 좀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도 써야 될 때도 많고 돈 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일 생활권 아닙니까? 예. 그럼 자기 집만 깨끗하면 옆집은 안 줘도 되는 그런 생각을 그런 비판할 수 있는 안목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기 아무래도 또 올해 정치권을 밖에서 보셨으니까 예. 요번에 4.29 재보선 투표율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작년 730 예. 재보선 때 그 투표율이 32.9인데요.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조금 높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높을 거라고 왜 보시죠? 아니 32.7% 평균 수준이 그 정도거든요. 예. 그때도 저 호남 이정현 의원이 됐던 예. 데는 한 50% 가까웠고요. 예. 서울에는 좀 낮았는데 아. 오늘 이제 사전 투표한 거 물론 내일까지 사전 예. 투표고 사전 투표율도 평균 한 5% 내지 8%까지 간다고 하지만 예. 오늘 사전 투표한 거 보면 관심도가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치고는 이번에 좀 쟁점이 많았지 않습니까? 재보궐선거 치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